언제 점이 6개입니다. 언제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은 만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모두 다 같이 사람들이 서갖고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TV에서 윤 대통령 선거길 아직 미정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변론 종료 20일째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이라는데 통상 2, 3일 전 선고일 고지를 한다는데 노무현 박근혜 때 그때는 다 금요일이었다라는데 그럼 언제요? 기다리다 죽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목하여 목은 점점 길어지고 목 빠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다들 목 빼고 언제 선거 나는 거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수기 속 윤 선고일 추측 난무 여 4월 초 야 이번 주 선거가 요때쯤 날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설설설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언제 선고가 날까요? 근데 이제 아마 탄핵 심판의 어떤 평이 네. 평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네.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돼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21일까지를 디데이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디데이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날짜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헌재 내부에서 굉장히 서로의 의견 대립이 엄청 심하다.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주장했던 8대 0의 인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선고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 의견인데요. 네. 이게 탄핵이 윤 대통령 관련된 탄핵 여부도 있지만 이제 한덕수 그쵸. 권한대행의 탄핵과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첫 번째가 의결 정족수 아닙니까? 150명이 넘어야 하냐, 200명이 넘어야 하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왜 지금 의결 정족수에서 만회하나 이게 200명 이상이 되면 각하가 돼버리거든요. 각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또 이전에 또 탄핵 심판에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감사원장이랄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하. 법적으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만약 이게 결론을 못 내리게 되면 다음 주에 선고도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단순히 딱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변론 종결됐는데 왜 안 나와? 라고 볼 거냐 아니다. 지금 다 얽히고 설키고 다 톱니바퀴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얘기까지도 다 같이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요 한 건만 띄어서 왜 안 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굉장히 안에서 치열하게 경론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추측이다라고 붙이셨지만 김수민 의원님 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걸까요? 왜 선고가 안 나오는 걸까요? 대략적으로 저는 가닥이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네요. 또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네, 사안 자체가 사실 뭐 일일이 다 따지려면은 세부적인 조율 사항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큰 네. 가닥에서 보면 사실 포고령 내용이 결정적이에요. 개헌 때 포고령 자체가 군경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 내부에 국회 활동 금지라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한 게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든 뭐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포고령에서 이미 군인들한테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은 글쎄 일단은 지난주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번 주로 미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일단은 지난주에 기각되는 체제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기각되는 선고부터 먼저 발표가 됐었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헌재가 성과를 거둔 거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승복, 존중 이런 표현들이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로 넘어가는 이 전략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헌재에서 대선 시점도 판단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헌재 선고 일자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사이에 5월 7일 대선은 없게 됐습니다. 5월 7일이 연휴에 이어가지고 바로 잡히는 그런 대선이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특히 관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5월 7일 대선 없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 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헌재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네. 경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또 이번 주 월요일에 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 시점 발표를 했다면 사실 주말 집회 열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의 추측으로는 일단 네. 이번 주 오늘 뭐 한 수요일 정도에 선고한다고 발표를 하든지 네. 아니면 수요일에 공지를 하고 금요일에 발표를 하든지 예, 이런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 주변의 현재 경계태세 이런 걸 봤을 때 네. 경찰 입장에서도 수일 동안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판결이 그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대략적인 가닥은 이미 지난주쯤에 잡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김수민 위원께서는 또 김광삼 변호사님하고 또 다른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아니다. 결론은 이미 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약간 좀 시간을 벌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좀 승복하는 분위기를 좀 갖고 가려고 약간 한 템포 쉬었다 가는 이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2달 뒤에 이 선고가 나면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인데 대선 일도 좀 같이 고려를 하는 뭐 전반적인 포석이 있어서 결론이 났지만 잠깐 좀 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인데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결론이 났어야죠.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는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문제, 네.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절차가 아니고 일단 뭐 내각조에 철회한 부분이랄지 네. 아니면 한덕수 총리와 연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게 각하가 맞느냐 기각이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고 보고 네. 아까 뭐 엄청나게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시점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늘어지니까 더 논란이 생기고 더 집회 많아지고 더 단식하고 삭발하거든요. 이건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네. 물론 타이밍이야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고민하고 있다는데 헌재에서는 조기 대선 고민하지 않아요. 며칠날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의해서 판결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내야만 되는 상황이고 뭐그 밖에 다른 것까지 지금 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해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쥐고 있다는 건 나는 좀 반대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기사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요걸 좀 같이 볼까요? A 재판관이 지인과의 당초 13일이던 선약을 취소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3일 뒤에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걸 보면 또 김광삼 변호사님. 네. 23일 뒤? 그럼 23일 뒤면은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네. 굉장히 헌재에서는 지금 보안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고 저녁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에 네.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못 하죠. 그래서 저 지인의 이야기만 들으면 네. 23일 이후에 보자는 거 보니까 적어도 23일 이전에 직전에 뭔가 선거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뭐 20일 날 선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20일 날 선고하는데 21일에 다른 약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 보니까 네. 뭐 선고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미뤄놨던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평의가 네.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3일 이후나 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이제 헌재 판결이 늦어지니까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생각하면 저런 추론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그냥 정확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23일 뒤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정말 23일 전에 선고가 날 거야라는 걸로 즉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냐. 다른 많은 요인 변수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튜브 이 댓글로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는데 그 선고 날짜도 좀 헌재의 판단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혀 영향 없다라고 전혀 보이고 없다.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사건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추정을 한 걸로는 헌재도 대선 시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도 덜 신경 쓰이는 것이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재판인 거고 그거를 굳이 판단을 해가지고 대선 전에 혹시 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늦춰지겠죠.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윤석열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질 텐데 근데 그렇게까지 늦춰야 될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의 경비 태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연시킬 리는 없다. 지난주 14일에 대해서 네. 헌재가 경찰에 그날 14일에 어느 정도의 경력 동원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14일을 피한 것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흥분한 군중이 그다음 토요일을 노리고 더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요일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네, 주초나 주말을 피해가지고 아예 주중에 잡는 것이 헌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네.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요일은 좀 피하지 않겠느냐.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여파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 주 중이 좀 합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현재 역대 최장 탄핵 심판에 설설이 난무한다. 19일에서 21일 선고 가능성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이죠. 수목금 중에 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기사도 하나 더 볼까요? 경향입니다. 최장 숙고 헌재 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 21일 가능성. 목금인 것 같다. 저희 달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캘린더. 네. 이번 주에요. 오늘이 17일이죠. 근데 일단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18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19일에서 21일 아니면 20일, 21일 요쯤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 후반쯤에는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도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전망들은 다 그러면은 틀린 걸까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 주에 선고 날 확률은 제일 크다. 이번 주 확률이 제일 이번 크다. 주 확률이 제일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다음 주에 선고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네. 이걸 전략적으로 일부러 늦출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엄청나게 찬성과 반대가 너무나 대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뭔가 결론이 낸다고 한다면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평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미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하나의 또 개인적 의견이 있는데 네. 지금 만에 하나 이번 주를 넘기고서 시간이 간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각 하나 기각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니 그만큼 내부에서 대립된다는 것은 한 명이 반대를 한다 할지 단순히 두 명 반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절차에 대한 각하,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기각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정리하는 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좀
가까울 수 있다라는 뭐 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이제 개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측컨대 만약에 선고가 많이 뒤로 미뤄지면 안에서 단순히 뭐 한두 명이 인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판관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각 그리고 각하 가능성이 늦으면 늦을수록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네, 실제로 이게 늦춰지게 되면 네.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꾸 8대 0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관을 저는 모독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법관 입장에서는 본인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을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하고 역사 네. 그리고 동료 법조인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남기는 것인데 이게 자기가 소수 의견인데 다수 쪽에서 그냥 8대 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끌려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별개 의견이나 네. 소수 의견을 다 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8대 0이 아닌 것을 일부러 8대 0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늦춰지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세부 조율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5대 3 미만으로 5명 미만으로 인용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사실 사실관계 문제에서도 특히 국회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인정하는 수준이 재판관 간에 다를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네. 인용 쪽이라도 이거를 이제 공통 분모를 남겨가지고 판결문에 남기고 그다음에 이외의 것들은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으로 또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작은 조율 사항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저희 이번 키워드가 언제 하고 점 6개였어요. 점. 대체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대체 헌재 안에서 평의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우리만 궁금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정보력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평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현재 내부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내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미 결론이 다 났다고 내가 다 정보력으로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차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론 다 났는데 왜 빨리 선고 안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기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대요? 라고 그랬더니 그건 나도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정보 너무 적다. 전원 단식하자. 당혹감 드러낸 민주의총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국민의힘은 법적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는 한 초선 의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한 법조인 출신 시의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뭔가 정보를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법률가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법률가 출신들이 좀 머쓱한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체 헌재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의원들도 궁금한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른다. 지금 정보력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김광선 변호사님, 헌재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2명만 얘기해도 네. 그 사실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 8명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정부는 새어날 가능성은 전혀 0%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이 밖으로 정보를 주려고 하면 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니까 정부가 새 나갔을 때 위험 감수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경계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림잡아서 그냥 정치적인 수사 이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좀 당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8대 0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8대 0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오지 않죠. 최소한 지난주에 선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탄핵의 어떤 인용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나온 정보도 전혀 깜깜무소식이고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식하고 뭐 머리가 삭발하고 도보하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죠. 양당은 또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헌재에서 얘기가 새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김수민 의원님 또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8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초안을 다 결정문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결정해서 요거 발표를 한다라고 하지만 유독 수정 지시가 많은 결정문이 있으면 요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지는 다 보이겠죠. 그러나 헌법재판관 본인들하고 또 여기에 관여하는 뭐 연구관이라든지 실무자들이 함구하고 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차피 상황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내부의 윤리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고 내부 관계자가 밖으로 유출시켰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헌재 위상을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정치권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정보력을 보강해가지고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그동안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살짝 좀 다른 의견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이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고기일 지정이 오늘, 내일 언제 나올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